네, 오늘은 칼럼 토크 6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6회를 맞아서 새로운 칼럼 경제 민족주의는 전쟁의 철학이다 라는 칼럼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도 자주 드리지만 꼭 팬 코리아 KR에 네. 오셔가지고 저희 이 젊은이들이 번역하는 해외 정보들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경제 민족주의는 전쟁의 철학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 주제가 아주 절실했던 거는 지금 한일 경제 갈등을 보면서 일본을 꼭 이겨야 되겠다. 네. 뭐 이번에는 꼭 1919년에는 졌지만 2019년에는 이깁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그걸 막 정치 지도자들도 하고 특히 여당 쪽에서 막 들고 나오죠, 그죠? 네. 그리고 뭐 요즘도 뭐 극일 펀드라는 것도 있고 오늘도 탑뉴스가 일본의 그 우리가 우리나라 관광객이 지금 8월달 숫자가 나왔는데 거의 46%인가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일본 가시려고 그러다가 안 가신 분들은 지금 애국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가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못 가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애국했다라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눈치 보여서 못 갔던 사람들이 제일 이제 억울한 거죠.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상당히 집단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눈치 보는 일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뭐 하고 싶은데 할 얘기 못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한일 간의 무역, 경제 협력을 무치 전쟁처럼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기고 지는 제로섬 게임으로, 그죠? 이 국가 간의 교역을 누가 누구를 착취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국주의 이론이잖아요, 그죠? 네. 강대국이 약소국한테 가서 점령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자원을 다 뺏어간다. 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그게 19세기 초까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다 그런 지배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그죠? 그게 식민지고, 그게 전쟁을 일으켰던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저 나라로부터 수입은 안 하고, 수출만 많이 하고, 무역 적자면 남은 안 되고, 이 주장이 이제 소위 경제 민족주의죠. 그죠? 경제를 민족 간의 대결 구도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제로섬으로 보는 거죠.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한국에다가 그렇게 부품 뭐 이런 거 많이 파는데, 일본 사람들은 한국 TV 안 사주고, 뭐 전 세계에서 1등 하고 있는 삼성전자 휴대폰을 안 사주고 애플폰만 쓰고. 예, 그러면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 나쁜 놈들. 우리는 손해보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일본 거 안 쓰고, 일본 거 안 사주고,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일본에다 계속 팔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면 그게 제국주의 시대 때 논리하고 뭐가 다르냐. 그죠? 다를 게 없죠. 이제 경제 민족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애국심하고 이제 또 연결이 밀접한데 이 애국심이라는 게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예. 사실은 예. 애국심이라는 게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그게 민족주의랑 이제 결합이 되고 또 결국 이기적인 마음인 거고 애국심은. 그래서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19세기, 20세기를 거쳐서 무역이 계속 발달을 했어요.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유무역을 통해서 그 무역하고 이제 나라 간에 교류하는 교역량도 커지고 그 뭐 자체적인 이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의 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협력적인 관계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자유주의하고 이제 자유무역, 이제 정부의 최소 간섭을 주장하는 파도 있고 아니면은 정부가 이제 간섭을 하면서 보호무역주의로 나가야 된다. 근데 이거는 또 민족주의를 유발을 시켜요. 어떻게 보면 애국심을 이제 함양을 한다는 그런 뭐 명목 하에 그러면서 또 보면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경제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무역 갈등, 경제 갈등을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어떻게 보면 착취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뭐 논란의 중심에 있죠. 항상 그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에도 그런 협약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항상 불평등하다, 불공정하다 조약 자체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추구해야 되는 게 하나 뭐 자유무역이냐 아니면 보호무역이냐 꼭 하나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양립을 할 수 없는 개념이면서 양립을 해야 되는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지난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네. 저쪽이 보호무역주의를 쓰는데 만약에 이제 일본이 보호무역주의를 써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주의를 쓰는 게
맞냐 틀리냐. 만약에 일본 사람들은 한국 거를 안 사주려고 그래. 그럼 우리도 일본 걸 안 사줘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 걸 쓰고 일본 거를 필요하면 사서 쓰는 게 맞냐?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자유무역주의를 선택하는 나라에 한해서만 자유무역주의를 선택하고 상대방이 보호무역주의를 선택하면 우리도 보호무역주의를 선택하는 게 옳은 거냐? 네. 그래야 형평이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틀린 얘기라는 거야. 상대방의 선택과 상관없이 항상 자유무역주의가 맞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왜 그러냐면, 자, 일본 거 우리가 안 사주면, 우린 열심히 해서 다른 나라 팔아야 돼요. 그죠? 네. 뭐 안 사주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없죠. 네. 그런데, 자, 일본 거가 우리가 쓰는 이유는 같은 제품을 중국에서 파는 것보다 우리가 좋고 싸기 때문에 쓰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양질에. 양질이기 때문에 그죠? 더 싸든지 품질이 좋든지 그래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걸 쓰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포기하고 중국 걸 쓰면 내가 원래 100원에 살 거를 120원에 사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난 20원어치가 손해 본 거잖아요. 품질도 떨어지고. 문제 떨어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형태의 행위를 하든 자유무역이 옳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그 칼럼에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이 바뀌고 그래도 그 경제나 자유에 대한 인식이 이 어떤 철학자들이 인식한 거, 지식인이 인식한 것보다 대중이 따라가는데 상당히 느리거든요. 네. 격차가 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소개되는 것 중에 몽테뉴 도그마라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누군가의 이익은 다른 사람의 손실이다. 네. 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그죠? 네. 내가 이렇게 명제하고 뭘 했는데 내가 10원을 이익 봤으면 명제는 반드시 10원을 손실 봤다는 거야. 그러면 경제관계는 이렇게 보면 모든 게 착취하느냐, 착취당하냐의 관계로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누구의 희생이 없이는 아무도 이익이 생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칼 막스가 본 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그 착취 없이는 자본가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상태. 이게 국가 간에도 지금 그런 거죠. 제국주의가 어떤 나라가 와서 제국주의로 이혼을 하면 식민지 국가는 이익을 보고 비식민지 국가는 손해를 보고 이렇게 보는 거고 착취 관계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고립주의로 갈 때는 다 이 착취론에 의해서 고립주의를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베네수엘라가 외국 자본을 내보내고 석유를 국유하고 그럴 때는 다 외국 애들이 와서 자원은 우리 건데 값싸게 다 받아 돈은 쟤네가 다 벌고 우린 가난하고 그러니까 저걸 내보내고 우리가 다 하면 우리 부자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착취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주체 사상도 그런 거죠. 그죠? 외세는 다 외세는 착취 세력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해야 착취를 안 당하고 그런 거니. 그래서 공산주의나 이 고립주의는 다 이 몽테뉴 도그마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거래가 쌍방이 이익이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밑에 있는 석유가 외세가 나가면 자기는 캐낼 능력이 없거든. 그러면 그건 가치가 제로야. 그게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캐서 팔다 보니까 자기도 이익을 나눠 먹는 거지. 땅 속에 있는 거는 캐내지 못하면 가치가 제로잖아요. 그죠? 북한이 자원이 많다고 많이 그러는데 가난한 이유가 뭐야? 캐내서 팔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 자본이 와서 그걸 해줌에 따라서 해서 서로 이익이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착취 관계로 보면 이런 몽테뉴 도그마적인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많은 진보주의자들이나 공무원들도 대기업이 돈을 버는 거는 다 국민한테서 돈이 글로 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손실을 보고 대기업만 이익을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 페이스북 댓글에도 와서 삼성전자 폭리 취한다고 그러거든. 스마트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니 그러면 폭리 안 취하는 스마트폰 쓰면 되잖아. 그렇긴 하죠. 그죠? 시장이 아니 그리고 왜 최신 폰을 왜 사? 삼성전자 거 지난해 나온 모델, 2년 전 나온 모델만 해도 거의 공짜잖아.
그죠? 거의 공짜인데. 공짜잖아요. 그거 다르게. 아니 그걸 왜 그걸 쓰냔 말이야. 폭리를 당하는 그게 폭리면 폭리를 왜 당하냐고. 다 이 몽테뉴 도그마식인 생각인 거야. 그래서 늘 고립주의를 가져오는 게 민족주의고 네. 대결 구조를 가졌는데 이게 가난한 길도 가는 거고 네. 갈등의 길도 가는 거죠. 우리 인류의 역사의 진전이 뭐냐면 옛날에 다 집단주의였어. 그렇죠. 사회를 앞세우는 거야. 우리 선공후사라고 그러잖아. 이게 네. 집안, 국가를 위해서는 다 하나 희생하는 게 숭고한 얘기를 하잖아. 네. 그런데 그 인류 역사는 뭐냐면 아주 뒤늦게 개인주의하고 자유를 발견한 거거든요. 그게 진짜로 사람이 행복하고 번영의 길로 가는 거를 찾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교를 봐도 그래요. 유대교하고 예수님이 주장한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유대교는 율법에 따라서 살으라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 사상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니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로 얘기하면 오랑캐로 보는 거잖아요. 이게 네. 이스라엘만 사람만 자기가 이게 민족주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그 기독교가 보편적인 종교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집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기독교적으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냐가 중요한 거고 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너희가 구원이 있냐고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지? 네.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바리사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율법 잡히는 유대인보다 더 좋다는 거잖아요. 그지? 그게 그리고 그 캐톨릭이 또 집단주의나 우회 그였다면 개신교는 그보다도 더 개인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돈 버는 걸 제약시 여겼는데 캐톨릭은 부의 축적이나 개인의 행복 추구를 훨씬 더 열려봐서 네. 개인주의로 이렇게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 간의 관계를 계속 착취 관계로 보면 일본하고 죽창을 들어야 쌓여야 되는 거고 일본 가면 안 되는 거고 일본 거 쓰면 나쁜 놈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제국주의적인 사고하고 똑같은 거죠. 제국주의 논리는 전쟁의 논리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유엔이 세계 평화를 하자고 만들었잖아. 제 연맹도 그랬고 유엔도 그렇고. 그런데 유엔이 생겼다고 해서 전쟁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 유럽이 툭하면 전쟁 벌였죠. 네. 사소한 거 가지고 벌였고 발칸반도 같은 거 화약고라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유럽은 전쟁 안 해요. 근데 전쟁 안 하는데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EU야, EU. EU가 경제 공동체거든. 네. 그래서 보면 내가 지난 해에 핀란드 가가지고 한 커플을 에스토니아에 가가지고 네. 식당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났는데 남자는 독일에서 사업하다 은퇴한 사람이고 여자는 핀란드 여자인데 어디 여행 갈 때 만났어. 근데 두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카나리 반도야. 그게 카나리 반도가 그 아프리카 쪽에 가까이 붙어 있는 스페인령이거든.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아프리카고의 따뜻한 기후고 네. 정치적으로는 스페인이니까 유럽이란 말이에요. 유럽 영통거네요. 예, 유럽 형태. 그러니까 EU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데나 가서 살아도 되는 거야. 그게 지금은 영국이 EU가 관료화가 되면서 위에 네. 좌파들이 많이 집권하면서 막 이것도 저거다가 주권 침해하고 규제가 많아진 거 싫어서 해서 그렇지만 네. 그건 부정적인 거지만 긍정적인 거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가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국가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전쟁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진정한 그게 뭐냐면 사람이 아무데나 가서 국가라는 거 없이 살 수 있고 네. 사업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이라는 걸 의식 안 하겠지. 만약에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사업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일본 사람도 왔다 그러면 한국이다 일본이랑 구분 안 하겠죠. 그지? 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죠? 네.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 국수주의는 전쟁 논리하고 똑같은 거고 자본주의가 갈등을 일으킨 게 아니라 네. 사실은 비자본주의적인 정부주의나 국가주의나 민족주의가 갈등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예, 저는 유럽사 이웃 사람들 무지 부럽거든. 경제 공동체가 커서요. 아니, 그러니까 돈 벌어놓고 은퇴하고 살고 싶은데 어디나 가서 살 수 있잖아. 맞아요. 한 2, 3년은 스위스 가서 경시중대 살다가 무슨 이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데나 가서 하니까 그 한 나라처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야, 이탈리아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지금 나는 이탈리아 망했다라고 하는 거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탈리아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 능력 있으면 이탈리아가 경제가 안 좋으면 경제가 안 좋으면 다른 독일로 가가지고 하고 되고 유럽, 영국 가서 살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게 EU 체제거든. 경제 활동은. 무슨 이제 나중에 사회복지를 받고 은퇴하고는 얘기가 다르지만 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GDP가 얼마 올라갔다. 경제 잘 된다. 그럼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다 잘 되는 건가? 모든 지역이 그러면 제주도도 지금 경제가 좋고 강원도도 좋고 서울 경제하고 똑같은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수가 없죠. 네. 대한민국 경기 좋고 경제 발전한다고 그러지만 외국에서는 그런데 강원도는 못 살아.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네. 그러면 EU에 전부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서 이탈리아 살다가 어려우면 스페인 가서 살고 스페인 살다가 어려우면 능력 있으면 독일 가서 생활해도 되잖아요. 그 제약이 없으니까. 네. 근데 뭐 이탈리아는 EU에 우리나라라면 이탈리아가 우리나라의 강원도로 볼 수 있잖아. 유럽 전체에. 그죠? 그러니까 지역, 한 지역이잖아. 한 지역. 그죠? 예. 그 안에는 경제 공동체니까. 완전한 우리 한 국가처럼 완전히 다 털리진 않았지만 한 국가처럼 거의 오픈돼 있거든. 그러면 전쟁이 안 난다는 거죠. 경제 민족주의는 사람들 누구하고 싸우자고 나오시는 것만큼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면 행복하지도 않잖아. 그죠? 예.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지금 제약한 거 아니야. 지금 잘 예쁘고 그럴 때 내가 지금 우리나라 추울 때는 오사카 가고 우리나라 더울 때는 삿포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고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들 많이 가는 중국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럼 조용한 일본 가서 놀다 오고 이런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우리가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네. 일본 가면 외국노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선택을 못 하는 거죠. 눈치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국가의 집단적인 승리를 위해서 개인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거는 전쟁이 되면 저쪽은 다 적이니까 죽여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 충성이 되는 경우는 전쟁 때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일본인을 미워하는 게 애국이 되는 거는 전쟁 심리야. 그렇죠? 네. 일본 사람을. 그러니까 이거는 올바른 논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경제에다가 민족주의를 붙이면 그게 전쟁의 철학이고 미움의 철학이고 착취의 철학이고 그게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갈등의 철학이고 그러면 되는 거죠. 네, 강고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또 항상 논리적이고 이성적일 수만은 없잖아요. 또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건강한 자유주의, 그리고 자유의식, 그리고 건강한 개인주의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항상 꾸준히 서로 노력하면서 이제 발전할 수 있어야지 또 그게 건강한 정신을 갖고서 이런 민족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인간을 동물하고 구분할 때 뭐 동물도 다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물도 다 현명하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만 그래도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감정을 자꾸 내세우면 이성적 판단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지소미아 파기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똑같아. 부부싸움 했다가 화난다고 집에다 불 질러. 그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거는 상위 개념으로 그러면 안 되긴 하죠. 당연히 안 되고 그건 비이성적인 행위지. 그죠? 네. 그러니까 감정적인 행위고 비이성적인 행위예요. 감정이 이성을 누릴 때 우리가 비이성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감정을 억제하는 건 나쁜 거지만 감정이 이성을 억누를 정도 되면 자기 절제가 없는 사람이고 비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경제 민족주의는 감정이고 감성이지만 네. 자유무역은 이성이 한 거죠. 네. 그래서 앞에 거는 전쟁의 논리고 이쪽은 평화의 논리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맥도날드가 들어가는 나라에는 전쟁이 없다 그런 게 그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예, 맥도날드가 못 들어가면 자본시장이 군인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침공한다. 그게 이제 제국주의 때 그거야. 통상이 안 되면 네.
마차가 못 가면 그게 이제 전차가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다 통상이 안 되면 전쟁이다라는 건데 그게 경제민족주의의 위험이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우리 사회가 완전히 경제민족주의에 사로잡힌 거지. 한일 같은 그거를 때문에. 일본이 먼저 트리거 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왜냐하면 아베가 먼저 화이트리스트에 뺐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나라 정부들이 과거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외교적으로 네. 그걸 가지고 원천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를 가지고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경제민족주의고 네. 그것은 전쟁의 논리고 전쟁의 철학이다. 네.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고 비이성적인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되게 좀 길게 쓰여졌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오래전 것부터 보면 우리가 지금 우매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려주는 글이어서 이거는 꼭 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네. 권하는 컬럼이 됐습니다. 네, 미제스 연구소에서 이제 발췌했던 그런 내용인데 번역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길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번역해 주셔서. 그리고 뭐 인류 역사부터 해갖고 뭐 철학 그리고 뭐 국가 이렇게 현대 국가까지 오면서 뭐 인류가 이제 발전을 하고 경제 활동 자체의 이제 수준도 올라갔잖아요. 경제 활동이라는 게 인간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 민족주의는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인 거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뭐 우리 같이 또 칼럼 읽어보면서 이런 건강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정신을 함양을 하고 네 칼럼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